들었던 소식이 어제 이제 JTBC 뉴스에서 그 앵커와 홍준표 이 자유한국당 후보의 설전이었는데 네. 상당히 좀 이제 파격을 넘어서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일단 그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네. 뭐 트럼프, 뭐 한국의 트럼프, 뭐 두테르테 이렇게 불리죠.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유승민 의원과의 그 설전에서도 결코 지지 않고 상당히 그 파이팅 넘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손석희 아나운서와의 그 어제 그 인터뷰에서도 네. 어떤 기싸움에서 좀 밀리지 않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아, 그렇게 보셨군요. 일단 뭐 이제 그 뭐 원고를 보지 말고 뭐 방송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손석희 앵커도 뭐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까지 했는데요. 이게 내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릴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뒤늦게 대선에 출발을 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서 본인이 그 성한종 리스트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죠. 네. 그 아직 그 대통령이 돼도 뭐 법원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대법원 판결에 남아 있으니까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석희 그 아나운서도 뭐 관련해서 뭐 그 방송 관련해서 뭐 재판을 받고 있으니 네. 본인에게 왜 출마 자격이 없느냐고 물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반격을 한 것이죠. 일단 뭐 네. 이렇게 궁금한 부분을 이제 앵커가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죠, 이제. 네.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방송 인터뷰에서 약간 거친 대답을 하는 게 이번엔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뭐 예를 들면 그 질문하는 앵커의 과거 얘기들, 네. 뭐 그 청와대와 악연 문제 네, 이런 네. 문제들 한번 당신도 말이야 그때 청와대 뭐 이렇게 비판하다가 자리에서 한번 내려온 적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거든요. 네.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아마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나갔을 때 약간 친박과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양박이랑 각을 세웠다는, 지금은 아닌데 처음에 나갔을 때 그 네. 양박이랑 각을, 친박이랑 각을 세우는 거 양박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좀 부각하기 위해서 당신도 말이야 청와대 비판하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복귀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저는 일부러 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예. 그럼 이번에도 사실은 홍준표 후보의 태도는 당연히 적절한 것은 아니죠. 언론 인터뷰에서 너무 강한 거친 언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비판들을 받을 수 있는데 네. 홍준표 후보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 고의적인 부분이 저는 일부러 그랬다고 봐요. 어느 정도 의도.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네. 첫째, 대상이 JTBC라는 겁니다. JTBC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탄핵 정부에서 태블릿 PC 때문에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거다. 네. 물론 언론이 이거 최전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좀 부적절하긴 한데 어쨌든 강경 보수 세력에서는 JTBC에 대한 안 좋은 시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네. 네. 홍준표 지사는 그거를 사실 저는 노렸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 태극기 민심, 친박, 네. 박근혜 대통령, TK 이걸 지금 안고 간다고 하는데 그 세력에서 봤을 때 가장 박근혜 대통령 비판적인 언론이 JTBC고 네. 그 JTBC의 선봉에 있는 사람이 손석희 앵커니 네. 손석희 앵커를 잡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당신도 대법원으로도 재판받는 사람 아니야. 네. 그 이면에는 과로 당신이 남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할 자격이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TK 민심들은 좀 그 잡고 가려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또 네. 하나는 저는 그걸 재밌게 봤는데 작가가 써준 거 읽지 말고 즉석에서 질문해. 근데 저는 보면은요, 네. 이게 그건 저희가 시사 프로그램 할 때, 이제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과 질문을 이제 궁금한 것들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출연해서 구성을 하지만은 사실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대로 방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즉석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까지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홍준표 후보가 좀 불리한 위치에 처하니까 본인이 그 대담을 하다가 불리한 위치에 처하니까 이렇게 말을 한번 돌려버린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앞으로 있을 TV 토론에서 저 얘기가 나오겠구나. 왜냐하면 홍준표 지사 항상 그 얘기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요. 네. 문재인 후보 붙여주면 10분이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 TV 토론에서.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의 여러 가지 약점 조정의 TV 토론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하다못해 경선에서 이재명 시장도 이거 학예 같은 거 대본 보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바른정당처럼 합시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아마 이제 TV 토론이 이번에도 형식해가지고 이제 후보들에 대한 어떤 기싸움이 있을 건데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 할 겁니다. 네. 보나마나. 당신 말이야 그거 보지 말고 내 질문에 대답하라고 자꾸 써준 거 읽지 말고 아마 그거에 대한 사전 연습이라면 좀 그렇지만 이미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끄집어내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일단 홍준표 후보의 뭔가 이제 정치적 계산이 담겨 있었다. 저는 계산이 담겨 이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제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부분이에요. 일단 그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이제 홍준표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남겨두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무자격 후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이제 손석희 앵커가 의견을 물었는데 답변하지 않겠다. 이게 자꾸 답변하게 되면 기사를 만들어주지 싶어서 대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홍준표 후보의 좀 반응을 좀 이제 들어보고 싶은 부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그 대선에 나왔으니 네.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뭐 또 어떻게 할 거냐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느냐 이런 부분도 관심이 모으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그 지사가 계속 그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모든 질문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TK는 그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갔고 네. 그때 민주당에서 이 대법원 그 판결 문제를 이야기하니 그 문재인 전 대표를 완전 직격 공격을 했죠. 그 자기 대장은 네. 뭐 뇌물을 먹고 뭐 네. 어떻게 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에게도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은 그 원색적으로 아주 네. 노골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연장선상이었죠. 네, 청취자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 보내시는데요. 정수남님은 단편적으로는 이제 언론을 대하는 태도, 또 소통 불가 이미지겠지만 그 안에는 친박계를 향한 손짓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하는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8256님은요. 홍준표 후보가 피의자인데 피의자를 대통령 후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부끄럽네요 하는 아주 비판적인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그 장면이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그 트럼프 현 대통령이 이제 대선 그 시절에 기자회견 중에도 뭐 거침없이 기자하고 각을 세우는 뭐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서 이 홍준표 후보는 개인적으로 뭐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의 트럼프다 이런 별명이 다시 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홍준표 지사는 그 별명 제가 알기로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강한 뭐 우파의 대통령이 되겠다. 스트롱맨이 되겠다. 항상 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야, 지금 우리 주변에 푸틴, 아베, 시진핑, 트럼프인데 나 아니면 누가 그 사람들하고 맞짱을 뜨냐는 표현을 씁니다. 본인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트럼프라는 표현 자체를 저는 본인은 즐기고 있다고 보고 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어떤 언론의 태도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선 캠페인까지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트럼프가 그것을 계산된 행동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홍준표 지사도 맞다고 봐요. 홍준표 후보도 본인도 스스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모든 행동 자체 하나가 우발적인 것 같고 도발적인 것 같고 비판은 받겠지만 네. 홍준표 후보가 간단해 얼마 전에 한 라디오 프로에서 무슨 얘기가 진행자랑 설전이 붙었는데 네. 그 진행자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댓글이요. 라디오 이제 댓글 올라오잖아요. 욕이요. 저희 방송 역대 최고의 욕이 올라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홍준표 후보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나 안 찍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들었다니까요. 네. 근데 홍준표 후보는 간단해요. 어차피 보수 대 진보 양자대 51대 49. 어차피 49는 안 찍어. 네. 51만 다 강하게 잡고 가면 돼. 그러면 출발은 뭐지? 일단 TK야. 일단 친박, 강경 보자. 그거부터 잡고 그다음에 바른정당 잡고 그리고 합리적 보수 나가는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출발을 저는 JTBC 타겟으로 삼은 거라고 봐요. 만약에 글쎄 속단할 수 없는데 다른 방송사에서 똑같은 걸 물었을 때 과연 그렇게 했을까?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홍준표 지사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얼마 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트럼프 심지어 한국이 두터레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하니까 반응이 그 사람들은 좀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나는 계산되고 정교하게 계산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어제 손석희 앵커와의 그 설전 뭐 또 유승민 의원과의 이 뭐 설전 이런 것도 결국 정교하게 계산된 아래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홍준표 후보 이제 이 전망대에서도 전화 연결했었는데 저는 좀 봐주셨나 봐요. 그럼 그때 보면 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 번 더 이제 며칠 동안 홍준표 후보를 계속 우리가 디스를 하면요. 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한번 모셔보면 어떻게 하실지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바른정당과 이 자유한국당 간에 이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그 대구의 아주 상징적인 장소죠. 이제 서문시장을 방문했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는 스스로 자진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는 것만이 정상일 것입니다. 꼭 홍준표 누르고 보수 후보로 우뚝 서셔가지고 꼭 대통령 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국회의원 되실 때는 박근혜 사진 딱 붙이가 심각하고 겠지요. 네, 이 마지막에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이제 서문시장을 방문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시장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배신자 여기 왜 왔노? 박근혜 돌리도 이거였는데요. 어쨌든 그런 민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네. TK이고 네. 서문시장은 TK의 핵심과 같은 곳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게 대구 그중에도 서문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유승민 후보는 아마 TK 시장 서문시장 가면서 그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예상 못하고 가진 않았을 겁니다. 네. 민심들 바닥 민심이 어떤지 그 체크를 할 테니까요. 그게 이제 어제 이제 서문시장에 나타나는 그게 단적으로 지금 보수 적자 경쟁이라고 하죠. 네. 바른정당과 TK 자유한국당 단순히 이번 대선에서 승리 득표 이걸 떠나서 내년 지방선거 내후년 그 총선 그걸 앞두고 결국 보수의 본류가 누군지 보수의 적자가 누군지 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생존 경쟁이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고 본 것이죠. 물론 TK에 있는 그 민심들이 보수의 일부 민심이지 보수 전반적인 걸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네. 퍼센티지로 보면은 10% 아래입니다. 전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 보수의 어떤 그 이념적인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 40%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런 강경 보수 민심, 박근혜 논리도 이런 민심은 10% 아래 정도, 10% 정도일 겁니다. 맥시를 네. 잡아도. 예. 그렇지만 그 민심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고 있고 그 결집도가 높기 때문에 바른정당으로서는 사실은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거죠. 네네. 오늘 조간 기사를 보면요, 한 서문시장에 한 700명 넘는 지지자가 몰려서 이제 유승민 대통령 뭐 이렇게 연호가 나왔는데 시장 안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경제를 살려달라, 중심을 잡아달라 뭐 이런 주문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배신자를 외치는 시민들이 있었다는 점. 또 바른정당 이제 김무성 정우천 의원이 지원을 했었는데 물세례를 받았다 이런 뉴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문시장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들 때 정치적으로 고비 맞을 때마다 찾아가서 힘을 받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탄핵 국면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번 서문시장을 간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서문시장이 큰 화제가 났었습니다. 그 불이 나서 그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네. 그 이후에 그 서문시장 사람들을 제가 좀 아는 분들이 있는데 좀 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좀 언짢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그 지사도 서문시장에서 대선 후보 그 출정식을 가졌죠. 그다음에 그저께 유승민 의원이 방문을 하고 또 어제는 또 홍준표 또 지사가 또 방문을 했습니다. 네. 어제 그 대구 경북선대위 발대식을 마치고 나서요. 네. 그런데 어쨌든 서문시장의 뭐 정서라고 그럴까 이런 겁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네. 안타까워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전국적인 여론과 비슷해요. 네. 뭐 인간적인 면하고 이 어떻게 정치적인 그 평가는 서로 달리하고 있는 그런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뭐 TK 정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TK 정서라는 것이 좀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로 가지 않아요. 네. 그전에는 뭐 묻지마 투표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난번 작년에 4.13 총선 때 벌써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당선이 되고 또 홍일학 그 민주당 출신 홍일학 의원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대구 정서도 좀 다양화되고 있다.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그 좀 다양화되는 네.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홍준표 후보가 뭐 서문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은 만약에 이제 같은 장소를 방문하면은 역시 또 엇갈린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어제 방문을 했죠. 네. 홍준표 지사 어제 서문시장 방문했습니다. 그 칠성시장과 서문시장 네. 방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뭐 배신자라고 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했죠. 네.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만든 뭐 처음부터 너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그 여론이 있는 반면에 네. 또는 그 홍준표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어떤 따뜻한 보수 뭐 새로운 보수의 가치 이것을 하는데 또 지지하는 여론도 있어요. 네. 지지하는 여론도 있고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경남 창녕 출신이지만은 대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본인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TK의 선골은 아니라도 진골은 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수가 대구에 많으니 그 서문시장 정서에 호소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뭐 홍준표 지사를 어떻게 뭐 적극적으로 뭐 지지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네, 것이고 예, 예. 어떤 보수의 한 명의 대안으로서 정도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제압할 수 있습니다. TV 토론에서. 음.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의 여러 가지 약점 조정에 TV 토론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하다못해 경선에서 이재명 시장도 이거 학예 같은 거 대본 보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바른정당처럼 합시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아마 이제 TV 토론이 이번에도 형식해가지고 이제 후보들에 대한 어떤 기싸움이 있을 건데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 할 겁니다. 네. 보나마나. 당신 말이야 그거 보지 말고 내 질문에 대답하라고 자꾸 써준 거 읽지 말고 아마 그거에 대한 사전 연습이라면 좀 그렇지만 네. 이미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끄집어내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일단 홍준표 후보의 뭔가 이제 정치적 계산이 담겨 있었다. 저는 계산이 담겨 이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제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부분이에요. 일단 그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이제 홍준표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남겨두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무자격 후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이제 손석희 앵커가 의견을 물었는데 답변하지 않겠다. 이게 자꾸 답변하게 되면 기사를 만들어주지 싶어서 대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홍준표 후보의 좀 반응을 좀 이제 들어보고 싶은 부분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그 대선에 나왔으니 네.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뭐 또 어떻게 할 거냐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느냐 이런 부분도 관심이 모으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그 지사가 계속 그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모든 질문에서 유승민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TK는 그 살인자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갔고 네. 그때 민주당에서 이 대법원 그 판결 문제를 이야기하니 그 문재인 전 대표를 완전 직격 공격을 했죠. 그 자기 대장은 네. 뭐 뇌물을 먹고 뭐 네. 어떻게 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에게도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은 그 원색적으로 아주 네. 노골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연장선상이었죠. 네, 청취자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 보내시는데요. 정수남님은 단편적으로는 이제 언론을 대하는 태도, 또 소통 불가 이미지겠지만 그 안에는 친박계를 향한 손짓이 숨어 있지 않을까요 하는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8256님은요. 홍준표 후보가 피의자인데 피의자를 대통령 후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부끄럽네요 하는 아주 비판적인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그 장면이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 그 트럼프 현 대통령이 이제 대선 그 시절에 기자회견 중에도 뭐 거침없이 기자하고 각을 세우는 뭐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서 이 홍준표 후보는 개인적으로 뭐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의 트럼프다 이런 별명이 다시 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홍준표 지사는 그 별명 제가 알기로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강한 뭐 우파의 대통령이 되겠다. 스트롱맨이 되겠다. 항상 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야, 지금 우리 주변에 푸틴, 아베, 시진핑, 트럼프인데 나 아니면 누가 그 사람들하고 맞짱을 뜨냐는 표현을 씁니다. 본인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트럼프라는 표현 자체를 그런 소식이 어제 이제 JTBC 뉴스에서 그 앵커와 홍준표 이 자유한국당 후보의 설전이었는데 네. 상당히 좀 이제 파격을 넘어서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일단 그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네. 뭐 트럼프, 뭐 한국의 트럼프, 뭐 두테르테 이렇게 불리죠.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유승민 의원과의 그 설전에서도 결코 지지 않고 상당히 그 파이팅 넘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손석희 아나운서와의 그 어제 그 인터뷰에서도 네. 어떤 기싸움에서 좀 밀리지 않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보셨군요. 일단 뭐 이제 그 뭐 원고를 보지 말고 뭐 방송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뭐
손석희 앵커도 뭐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까지 했는데요. 예, 이게 본인- 내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릴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뒤늦게 대선에 출발을 했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서 본인이 그 성한종 리스트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죠. 네. 그 아직 그 대통령이 돼도 뭐 법원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대법원 판결에 남아 있으니까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석희 그 아나운서도 뭐 관련해서 뭐 그 방송 관련해서 뭐 재판을 받고 있으니 네. 본인에게 왜 출마 자격이 없느냐고 물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반격을 한 것이죠. 일단 뭐 예. 이렇게 궁금한 부분을 이제 앵커가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죠 이제. 네.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방송 인터뷰에서 약간 거친 대답을 하는 게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한번 뭐 예를 들면 그 질문하는 앵커의 과거 얘기들, 네, 예. 뭐 그 청와대와 악연 문제 네, 이런 예. 문제들 한번 당신도 말이야 그때 청와대 뭐 이렇게 비판하다가 자리에서 한번 내려온 적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거든요. 네.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아마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나갔을 때 약간 친박과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양박이랑 각을 세웠다는, 지금은 아닌데 처음에 나갔을 때 그 네. 양박이랑 각을, 친박이랑 각을 세우는 거 양박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좀 부각하기 위해서 당신도 말이야 청와대 비판하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복귀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저는 일부러 한 것이라고 보고요. 네, 예. 그럼 이번에도 사실은 홍준표 후보의 태도는 당연히 적절한 것은 아니죠. 언론 인터뷰에서 너무 강한 거친 언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비판들을 받을 수 있는데 네. 홍준표 후보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아, 그럼 고의적인 부분이 저는 일부러 그랬다고 봐요. 어느 정도 오히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네. 첫째, 대상이 JTBC라는 겁니다. JTBC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탄핵 정부에서 태블릿 PC 때문에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거다. 네. 물론 언론이 이거 최전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좀 부적절하긴 한데 어쨌든 강경 보수 세력에서는 JTBC에 대한 안 좋은 시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네. 네. 홍준표 지사라 그거를 사실 저는 노렸다고 보고 아. 왜냐하면 그 태극기 민심, 친박, 네. 박근혜 대통령, TK 이걸 지금 안고 간다고 하는데 그 세력에서 봤을 때 가장 박근혜 대통령 비판적인 언론이 JTBC고 네. 그 JTBC의 선봉에 있는 사람이 손석희 앵커니 네. 손석희 앵커를 잡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아. 당신도 대법원으로도 재판받는 사람 아니야. 네. 그 이면에는 과로 당신이 남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할 자격이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TK 민심들은 좀 그 잡고 가려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또 네. 하나는 저는 그걸 재밌게 봤는데 작가가 써준 거 읽지 말고 즉석부터 질문해. 근데 저는 보면은요, 네. 이게 그건- 저희가 시사 프로그램을 할 때, 이제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과 질문을 이제 궁금한 것들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추려내서 구성을 하지만은 사실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대로 방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죠. 그 상황에 네. 맞춰서 그 즉석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까지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홍준표 후보가 좀 불리한 위치에 처하니까 네. 본인이 그 대담을 하다가 불리한 위치에 처하니까 이렇게 말을 한번 돌려버린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네. 앞으로 있을 TV 토론에서 저 얘기가 나오겠구나. 아, 왜냐하면 홍준표 씨 항상 그 얘기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요. 네. 문재인 후보 붙여주면 10분이면